안녕하십니까. 형소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이지민이라고 하고요. 함사 선생님 소개로 이 책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이건데요. 어떻게 따겠습니다만 교재는 이건데 완벽 정리라고 빠진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양한 직종에서 형소법을 강의해 왔고 이번 강의는 주로 타켓을 경찰 승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찰 강의가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판이라든가 상속 이런 쪽, 국민참여재판 이런 쪽을 좀 성실하게 강의해서 볼만한 강의를 준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형소법의 어떤 사이드 부분이라고 하죠. 주된 강의가 아닌 부분, 수사나 증거를 제외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말라고 하긴 하던데 제 전화번호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보내지 마시고요. 질문 있으면 보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형소법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형소법이 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형소법이 뭔데, 거기 보면, 자, 시판을 보시면, 형소법이란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 체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형사 절차란 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형법입니다.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형법 실현인데, 그럼 형법이 뭐냐? 형법부터 정리를 하면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형법은 실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번 써보죠. 범죄의 실체입니다. 범죄의 실체.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도대체 범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범죄가 뭐냐를 규정한 게 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형법이고, 중형법 볼 필요 없고요. 2번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형법이 범죄를 규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보시면 형법은 범죄를 요건으로 하고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까지 이제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범죄와 형벌이죠. 범죄인데. 그러면 이거를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가 뭐냐? 실현 절차는 당연히 범죄를 규명해야 되죠. 범죄를 규명하고 형벌을 부과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형법이라는 게 범죄의 실체를 규정한 법인데, 이 형법을 실현하려면 범죄를 규명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범죄를 규명하는 거,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 범죄를 규명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를 익히셔야 돼요. 요걸 우리가 수사라고 하는 것이죠. 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요걸 우리가 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본 용어가 끝났죠. 그러니까 범죄를 규명하는 것을 수사라고 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공판이라고 하고, 그러면 수사와 공판, 요거 두 개가 바로 우리가 형사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거, 요게 바로 뭐죠? 형사소송법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서 형소법은 결국 수사와 공판이죠. 여기 보이세요? 수사, 공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사, 공판을 말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벌을 부과할 공판에서 형집행은 들어갈 거고요. 형집행 들어갈 건데, 일단 하나만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사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게 되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합니다. 공판은 법원이 하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공판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넘기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넘기는 절차. 요거를 어려운 표현인데, 요걸 우리가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공소제기. 그럼 다 끝났죠. 책을 바꿔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게 수사, 공소, 공판. 이걸 우리가
형사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실현 절차인데, 형법 실현 절차인데, 당연히 절차법이고요. 절차법이고, 보이세요? 요거 수사, 공소, 공판, 뭐, 형집행는 꼽새끼는 거죠. 네 개가 형사 절차법이라는 거죠. 요것이 형사소송이죠. 요약을 하면, 결국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형법을 적용시하는 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형법을 적용시하는 어떤 거냐? 수사, 공소, 공판이다를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약간 논의될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문제예요. 형사 절차는 법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요. 형사 절차가 요걸 요약하면 형사 절차가 요게 형사 절차, 요게 이제 요약 전시한 거 형법 실현이죠. 형법을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실현 절차, 수사, 공소, 공판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률로 한다는 거죠. 법률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왜 이걸 법률로 하냐? 그러니까 법률의 반대말은 여러분 자의입니다.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의는 자의적으로 주관적인 건데 법률은 객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법률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모든 법은 법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법은 인권을 보장하려고 있는 거예요. 법은 인권 보장이 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인권 보장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형사절차는 국회에 대한 법으로 한다. 왜? 인권을 보장하려고. 그게 바로 형사절차 법정주의고 그것이 이제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있습니다. 요 헌법 조문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조문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건 여러 번 읽어서 정리하셔야 돼.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냐고는 체포, 구속, 압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밑줄 치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미 뭐 함수 선생님이랑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체포, 구속, 압색 또는 신문 요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수사예요. 수사입니다. 수사. 그 다음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을 또는 강조를 받지 않는다. 요게 공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수사와 공판은 법으로 이해라. 수사랑 공판. 이렇게 이게 바로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것입니다.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인권 보장하는 것이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시면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라는 건데 문제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헌법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근 헌법 9차 개정을 하면서 적법 절차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법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법은 당연한 거고 법이 적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법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서 법률 유보뿐만 아니라 적정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법이 아니라 요 표현 보이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 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것이다. 즉 적법한 절차여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온 거의 판례죠. 그 판례는 여러분 읽으셔가지고 헌법 11사망 1번 게 적법 절차의 일반 조항이다. 적법 절차 일반 조항이다. 그래서 절차상의 적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차상의 적법성, 실상의 적법성. 특히 여러분 중요한 건 모든 게 다 적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으로 명시하고 있다로 규정하고 있죠. 이게 형사절차 법정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형사 절차가 뭔지 공부했고 이걸 법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간단하게 쓰면 형사소송법이 등장했다는 거죠. 요약을 하면 이제 여기서 형사소송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이 뭔지 살펴봤고요. 형사소송이 뭔지 살펴봤고 형사소송을 법으로 정한다는 거죠. 형사소송 법으로 정한다까지 살펴봤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이 뭔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살펴볼 건 어떤 거냐면 단편 넘겨보시면 그럼 형사법이 어떤 성격을 갖는 거냐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 요거 정리해 볼게. 그 형사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불평인데 요것만 보시면 돼. 형사법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요. 형사법의 특징은 국가가 개입합니다. 국가가 개입해요. 국가는 여러분 경찰 뭐 써본다면 검사, 법원 이런 식으로 반드시 국가기관이 개입한다는 거죠. 국가기관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만 기억하면, 이 동그라미 2번 보실 필요 없고요. 왜 국가기관이 개입하느냐? 왜 국가기관이 개입하느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이유는, 여러분, 써볼까요? 범죄의 처벌은요. 써볼게요. 범죄의 처벌은 개인의 관심이 아니죠. 사회 일반의 관심인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범죄의 처벌은 사회 일반의 관심이기 때문에 범죄는 국가가 나서야 돼. 개인이 처리할 문제가 아닌 거죠. 개인이 뭐 네가 봐주고 말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회 일반의 관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의 처벌에는 국가가 개입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사회 일반의 관심이니까 반드시 범죄의 처벌에서는 국가가 개입하고, 그래서 형소법은 공법이죠. 공적인 거라고. 2번 보실 필요 없고요. 안 나옵니다. 2번 보실 필요 없고, 사법법 보실 필요 없습니다. 형사법은 딱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 들어본 적 있으면 있는데, 이 형사법과 민사법으로 구별된다라고 보는데, 민사법은 사적인 내용, 이걸 사법이에요, 사법.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공사를 구별해라, 뭐 이런 말 하잖아. 근데 형소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사법이랑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옆에다 하나만 쓰시면 돼요. 민형사 구별의 원칙. 그러니까 민사는 민사고 형사는 형사죠. 민형사는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이랑 민사소송, 민사나 형사는 전혀 별개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전혀 별개니까 이것을 우리가 민형사 별개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절차법이죠. 절차법. 마지막 절차법. 형법은 범죄의 실체, 형소법은 처벌, 절차.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답니다. 나머지 다 안 봐도 됩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세요. 넘기시면 나머지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형소법 법원과 적용범위. 이번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나왔죠. 시험에 나올 것인데, 형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입니다. 우리가 그럼 형소법이 뭐며 어디가 적용되냐를 공부할 건데, 적용범위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형소법의 법원이 뭐냐? 법원. 도대체 형소법의 법원이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법원이, 여기 이제 한문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법원은, 우리 요약하면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법은 당연히, 법원이란 말은 도대체 법이 뭐냐? 법이 뭐냐? 법의 원천이 뭐냐? 법의 원천이 뭐냐는데, 굳이 말하면 도대체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니? 우리가 말하는 법이란 게 어떤 거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뭐냐? 당연히 여러분, 객관적 규범이죠. 객관적 규범이 법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도대체 어떤 게 법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법이 되는 건 당연히 헌법은 법입니다. 헌법이 법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법은 당연히 법이죠. 근데 그 시험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보통 1번 문제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경찰 승진 시험에 1번 문제로 나오는데, 헌법이 법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법은 당연히 법이에요. 헌법은 법이야. 근데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고법이죠. 시험법에 들어가죠. 헌법은 최고법입니다. 즉 국민투표로 만드는 최고법이고요. 최고법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만드니까 최고법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요걸 기억해요. 헌법에는 중요한 내용만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형사 절차 중에서 법은 맞는데 그 헌법이라는 법에 규정된 형사 절차의 내용은 뭐냐라고 물었나요? 도대체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게 나오는 건데,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헌법에 규정이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찍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 형사절차 법정주의, 당연히 헌법에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헌법에 있어요. 법으로 하지만 법도 그냥 법은 안 돼요. 적법한 절차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두 개가. 요거 제일 많이 나오죠? 법정주의 적법 헌법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 적법 절차 방금 봤지만 이 적법 절차라는 게 바로 써볼게요.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서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법 절차는 헌법에 딱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기피신청 뭐예요? 기피신청은 여러분 요건 좀 어려운데, 기피신청은 나중에 이제 저희 할 겁니다. 제가 한 중반쯤 할 건데, 공정한 재판에
실현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원칙이 헌법이고 적법 절차 헌법에 있고 그거를 구현하는 기피 신청은 헌법에 없다는 거죠. 형소법에 있다는 거야. 형소법. 그러니까 헌법에 없고 헌법에 쓸 만큼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물어봐서 적법 절차 헌법에 있는데 진술 거부 기피 신청은 헌법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잘 봐요. 하나씩 할게. 고문 금지. 이거 고문하지 마죠. 이건 민주국가 뭐냐니까. 그래서 특히 진술 거부권 헌법에 있습니다. 근데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쓰셔야 됩니다. 옆에 꼭 같이 메모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진술 거부권의 고지. 진술 거부권의 고지는 요거는 헌법에 없습니다. 고지, 알려준 절차. 이거는 알려주는 절차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자체는 헌법에 있는데 고지는 헌법에 없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요. 고지는 헌법에 없다. 기피 헌법에 없다. 진술 거부권 고지 헌법에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영장. 헌법에 있습니다. 영장주의. 중요하죠. 영장주의.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영장주의는 여러분 요건 좀 같이 연결할 건데 영장은 체포 구속에서 사전영장이에요. 사전영장. 물론 사전영장 원칙이고 사후영장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장은 사전주의가 원칙이야. 사전영장, 사후영장 들어가는 건데 사전에 영장을 받아서 구속해야 되고 구속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줘야 돼요. 풀어줄 기회를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체포구속 적부심이에요. 요거는 사후적 석방이에요. 사후적 석방. 그러니까 사전 영장 원칙이 헌법에 있고, 뭐 사후영장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사후적인 석방도 헌법에 있다는 거죠. 체포구속 적부심도 헌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나 적부심청구는 헌법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적부심 헌법에 있는데, 요랑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 좀 외울게요. 보석은 헌법에 없습니다. 보석은 형소법에 있어요. 보석은 돈 내고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넣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돈 좀 내고 잠깐 풀어주니까 보석은 헌법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헌법에 없고, 옆에 하나 더 쓸게. 보석 말고. 자, 봐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요걸 써야 돼요. 요게 헌법에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 영장 발부 절차예요. 발부 절차에 불과한 거야. 발부 절차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헌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부심 헌법에 있고요. 보석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헌법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 하나씩, 잠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써놓는 거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호인, 워낙 중요해요. 변호인 헌법에 있어요. 변호인 헌법에 있고, 변호인 그만큼 중요하니까, 국선 변호인 헌법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변호인 선임권, 이거 되게 많이 보죠. 진술거부권 고지는 헌법에 없는데, 변호인 선임권 고지는 헌법에 있어요.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변호인 묻으면 무조건 헌법에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호인 묻으면 무조건 헌법에 있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쑥쑥했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게 좀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증거는 헌법에 없어요. 증거란 말이 들어가면 증거, 증인 이런 말 들어가면 헌법에 없어요. 증거, 증인 헌법에 없습니다. 증거, 증인 헌법에 없는데 헌법에 없는데 그 자백 이 자백은 증거의 왕입니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기 때문에 자백이 들어가면 헌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란 말만 있으면 헌법에 있는데 자백은 헌법에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제가 보장 한번 보세요. 일단 어쨌든 여러분 증거가 들어가면 헌법에 없어요. 자백은 헌법에 있어요. 이렇게 필기하셨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건 좀 올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올리면 지워질 텐데 올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보이세요? 피해자 보이십니까? 피해자는 보호해야 될 증인이에요. 보호해야 할 증인이죠. 그러니까 일반 증인 헌법에 없지만 피해자, 제일 많이 나오죠. 피해자는 헌법에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피해자는 헌법에 있어요.
일반 증인은 헌법에 없습니다. 일반 증인은 헌법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풀게 할게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증인신문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증인신문권은 다른 말로 교호신문이라고 합니다. 교호신문. 써만 놓으세요. 교호신문. 그래서 교호신문, 증인신문 헌법에 없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조심히 하시고요. 증인, 증거 이렇게 나오면 헌법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번에 그 한동훈 장관 그 뭐죠? 이 검수완박법 헌법 그 권한쟁의신문에서 헌재 말했죠. 검사의 수사 지휘권 헌법에 없습니다. 사법자 검사 수사 지휘권 헌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는 헌법에 있는 게 아니야. 요거 기억해야 돼. 검사 수사는 헌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얼마든지 박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게 바로 아까 말한 영장심사청구. 요거 표시하시고요. 영장심사권. 이거는 영장은 있지만 실질 심사는 영장의 발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필기하고에서는 발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장심사권 헌법에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건 할 수 없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사, 공판, 수사란 말 또는 공판 이런 말이 들어가면 헌법에 없어요. 형사소법에 있는 거 수사, 공판 이런 말 들어가면 증거 이런 말 들어가면 헌법에 없습니다. 되십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많이 정리할 게 어떤 거냐면 헌법에 있는 것들 두 개만 정리합니다. 헌법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일사부재리에다 밑줄, 일사부재리에다 밑줄을 치고 이걸 기판력이라고 좀 적어요. 기판력. 네, 법관에 의한 재판이죠. 법관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걸 연결해서 법관에 의한 재판이 헌법에 있으니까 배심원은 헌법에 없습니다. 법관 헌법에 있는데 배심원 헌법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죠. 군사법원 헌법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군사법원.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군사법원.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 헌법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고 신속한 재판. 원리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바꾸시냐면 신속한 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헌법에 있고, 그다음에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에 있고, 피해자 헌법에 있죠? 과잉 금지 원칙인데, 여러분, 요거 헌법 뭐냐 하겠지만, 요건 다른 말로 비례의 원칙이에요.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헌법에 있음직한데 없는 것들이 있죠? 요거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요거죠. 증거법 원칙,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정주의, 요 네 개. 요 특히, 여러분, 위법수입 증거 배제 법칙은 헌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 법칙은 헌법에 없죠. 이것도 기억해야 돼. 각종 증거 법칙은 헌법에 없다가 시험에 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냐면, 일단 비교해서 물어봐요. 위법수입 증거 배제 법칙은 헌법에 없는데, 자백이 들어가면 헌법에 있는 자백. 하면 안 되는 거겠지? 빨리 그러지. 자백이나 자백이 들어가면 헌법에 있는 거.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증거는 헌법에 없는데, 자백은 헌법에 있습니다. 이 정도. 전문 법칙.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있는 거 없는 거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가만히 읽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성서법을 뒤에다 공부하면 다 아시게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되게 요새 중요한 것들이죠. 요새 나오는 것들 저거죠. 불체포특권. 이재명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헌법에 있다는 거, 대통령 소추 요것도 좀 체크하시고요. 공개재판. 신속한 재판, 공개재판 헌법에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나머지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에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상소가 헌법에 없거든요. 상소는 헌법에 없습니다. 상소법에 있어요. 근데 요건 아니에요. 불이익 변경 금지인데 왜냐면 요걸 이렇게 안 내고 못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렇게 낸다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렇게 내기 때문에 마치 원칙이 있으니까 이게 헌법에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상소와 관련된 거니까 헌법에 없어요.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요런 내용이 나오니까 요런 거를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헌법에 있는 내용들, 헌법에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여장수 법원이었고요. 그래서 이 조문들을 쭉 소개해놨는데 12조, 13조, 17조 이것들은 여러분 제가 이 표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것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로 정리하셔서 쭉쭉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군사법원이 헌법에 있다는 거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시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정한 적법 절차,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 요거 두 개.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이 헌법에 있다는 거 이런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헌법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차트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1번 문제로 나옵니다. 헌법에 있는 거 없는 거. 근데 이게 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는 형소법이 뭔지를 공부했고요. 형소는 어떻게 법으로 존재하느냐 해서 헌법으로 존재할 때는 중요한 내용만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내용이 뭐냐를 묻는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